안녕하십니까. 애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67페이지 증기 트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증기 트랩 하기 이전에 그 주증기 라인과 환수 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요 트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주증기 라인하고 환수 라인이 정리가 돼야지만 트랩이 왜 설치가 되고 어디에 설치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주증기 라인, 환수 라인이라는 게 뭐냐?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기 보일러예요. 증기 보일러라는 거는 하부에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발생시켜서 이 증기를 어디로 보냅니까? 사용처, 실내에 있는 방열기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실내에 있는 방열기. 방열기가 뭐죠? 라디에이터라고 했습니다. 난방기라고 해서. 자, 그러면 이 증기를 이렇게 실내에 있는 사용처로 보내주는 라인을 우리가 주증기 라인이라고 해요. 주증기 라인. 왜? 증기를 보내준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 방열기까지 보내는 라인이 있다면 방열기에서 사용하고 나온 나머지 이제 잉여 유체를 되돌려주는 라인이 있겠죠. 요 라인은 우리가 환수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주증기 라인이라는 건 알 것 같죠? 왜? 증기를 보내어주기 때문에 주증기 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환수 라인은 보면은 환수, 요 숫자가 붙었어요. 수라는 단어는 뭐예요? 물을 나타내거든. 그러면 되돌아올 때는 물인 상태로 되돌아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은 뭐 요점은 맞습니다. 물이 되돌아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주증기 라인에서 보내어주는 증기라는 거는 최소 온도가 100도씨가 넘죠. 물을 끓였잖아. 물을 끓였기 때문에 무조건 100도씨 이상의 증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내에 있는 방열기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우리 난방을 하는 계절은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추우니까 난방을 합니다. 겨울철에 우리 실내 온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영하로 떨어지는 일은 잘 없어요. 하지만은 뭐 영상 한 10도씨 정도, 한 5도씨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는 있겠죠. 난방을 안 했다라고 치면은. 자, 그러면 이 방열기 내부로 이제 증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방열기는 이런 식으로 코일 상태로 생겼습니다. 열기환할 수 있게. 자, 그래서 100도씨 증기가 들어오게 되면 실내에 있는 10도씨 공기와 열교환하는 겁니다. 그럼 실내에 있는 10도씨 공기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가 난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증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증기는 100도씨 증기가 들어갔는데 10도씨랑 열교환해버리면은 100도씨 이하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갈 때는 증기였지만, 들어갈 때는 이렇게 100도씨 이상의 증기였지만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식어가지고 물이 되는 거죠. 물. 식어서 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증기가 식어서 물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응축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배웠습니다. 증발의 반대라고 했어요. 물이 끓어서 증기가 되는 거를 증발이라고 했고, 증기가 식어서 물이 되는 거를 응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물을 우리가 응축수라고 부릅니다. 응축수. 자, 그래서 환수 라인이라는 거는 결국 응축수를 되돌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수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환수 라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러면 트랩은 왜 설치하냐 하면은요, 실제적으로 방열기에서 열교환하고 나오는 그 유체가 전부 응축수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는 증기가 섞여 나온단 말이야. 증기와 응축수가 섞여 나와요. 왜? 모든 증기가 응축되진 않거든. 이 실내에 있는 부하라는 건 바뀌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추우면은 당연히 다 응축수가 되겠지만 보통 보면은 응축수만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수 라인은 무조건 증기와 물이 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증기와 물이 같이 섞여서 배관 안을 흘러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워터 해머링, 수격작용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수 라인에는 무엇을 설치하느냐? 트랩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트랩. 자, 이때 트랩의 역할은 뭐냐면은 트랩 내부로 요 이제 방열기에서 나오는 유체 있죠. 증기와 응축수가 섞여서 트랩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트랩 출구에서는 어떻게 되냐? 응축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응축수만 이제 배관을 흘러가기 때문에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고 열손실 등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트랩의 설치 위치는 어디죠? 환수 라인이 되는 거고요. 트랩의 설치 이유는 뭡니까? 응축수 배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 어떤 식으로 트랩이 응축수를 배출하는지 그 내부 구조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상단에 보시면 6증기 트랩에서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 증기 트랩은 방열기의 환수구나 증기 배관을 말단에 설치하여, 그렇죠, 제가 환수 라인에 설치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열기나 증기관 내에서 발생되는 응축수 및 공기를 배제하여 수격작용을 방지하고 증기를 막아 증기의 응축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는 장치이다. 자, 그래서 트랩이라는 거는 환수 라인에 설치해서 환수관 내에 응축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증기와 응축수가 같이 돌아다니니까 요 트랩에서 요 녀석들을 흡수해서 결국은 응축수로 만들어서 배출해주는 장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증기 트랩은 응축수를 배출해주는 장치라고 해가지고 간혹 보면은 이 증기 트랩을 응축수 트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증기 트랩 또는 응축수 트랩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둘 다 같은 얘기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 주시고요. 자, 동그라미 1 기계적 트랩 나오죠. 줄 거 주세요. 포화 수와 포화 증기의 비중차를 이용한 방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화수가 응축수고요. 포화증기는 뭐 증기겠죠. 그래서 요 증기와 응축수의 비중차를 이용한 방식이다. 그래서 종류로는 플로트 트랩, 요거를 다른 말로 다량 트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버킷 트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계적 트랩의 원리를 한번 보자면 플로트 트랩과 버킷 트랩이 있는데, 자, 위에 게 플로트, 밑에 게 버킷입니다. 이때 뭡니까? 증기와 응축수의 비중차를 이용한대. 그럼 트랩이라는 거는 일단 요 트랩의 입구에서는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증기와 응축수가 같이 들어오지. 증기와 트랩의 입구에서는요, 증기와 응축수가 같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응축수가 증기보단 당연히 비중이 높겠죠. 물이니까, 액이니까. 그래서 액은 밑에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 증기는 어때요? 이 응축수보다 가벼우니까 비중이 가벼우니 상부에 이렇게 체류할 거예요. 자,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 응축수와 증기의 비중차에 따라서 체류하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응축수와 증기의 비중차를 이용한 트랩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최초의 플로트는 이렇게 닫혀 있어요. 이 동그란 게 플로트거든요. 요게 플로트예요. 그래서 플로트라는 거는 최초의 응축수의 양이 적으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요 변이 있죠, 요 변이 입구를 탁 막아버립니다.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 플로트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가정에 보시면 화장실 그 변기 있죠. 변기 뒤쪽에 물통 이렇게 탁 열어보시면은 요즘에 자식 변기는 다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물통 탁 열어보시면은 안쪽에 플로트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부르죠. 부자. 자, 부자라는 게 뭐죠? 부력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해가지고 요게 부자라는 건데, 이 부자라는 건 수위가 올라가면은 그 부력에 의해서 얘가 떠오릅니다. 안쪽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위가 낮아지면은 얘는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최초에 이제 응축수 양이 적으면은 수위가 낮으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변으로 요 배관을 닫아버리겠죠. 닫아 놓다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트랩이라는 거는 외부에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철 외부는 춥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의 공기와 안쪽에 있는 증기가 뜨거운 증기가 열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안쪽에 있는 증기의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증기가 식으면서 내부에 있는 증기 역시 어떻게 된다? 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응축수로 바뀌다 보니까 이 응축수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자가 떠오릅니다. 이 플로트라는 녀석, 부자라고 부르는 이 플로트라는 녀석이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응축수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서 이 변이 탁 열려버려요. 그러면 응축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자, 응축수가 지나갈 때 이 플로트가 다시 내려오겠죠. 수위가 낮아질 테니까. 내려오면서 응축수의 양이 줄어버리면 다시 변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증기가 식으면은 응축수가 되니까 다시 열어서 응축수를 배출하고 닫아버리고 응축수 배출하고 닫아버리고. 그래서 나가는 거는 뭡니까? 응축수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플로트 트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플로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플로트 트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체류하는 위치, 증기의 비중과 응축수의 비중을 이용했다. 그래서 비중을 이용했기 때문에 기계적 트랩이고요. 그리고 플로트라는 기계를 썼기 때문에 기계적 트랩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더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 버킷 트랩입니다. 버킷 트랩이라는 거는 요 네모난 녀석 있죠? 요 네모난 녀석. 요 안쪽에 네모난 녀석이 버킷인데요. 요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변이라는 건 일종의 밸브입니다. 제가 변을 밀고 닫는다라고 했습니다. 밀고 열고 닫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버킷이라는 게 버킷이 아니고요. 변이라는 게 일종의 밸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버킷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장에 가면은 우리 할머니들 과일 파시는 할머니, 채소 파시는 할머니들 가끔 보면은 바게스 익하거든요. 근데 그 바게스가 이 버킷을 버킷이 영어 발음인데 옛날에 그 일본 발음 있잖아요. 그런 식의 바게스인데 이 버킷이 뭐냐면은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물건을 담는 바구니예요. 그래서 보시면 안쪽에 요 네모난 바구니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바구니를 이렇게 엎어놓은 형식 엎어놓은 모양이다라고 해서 요게 버킷 트랩입니다. 자, 이때 요 왼쪽에서 환수가 돼가지고 증기와 응축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요 버킷 내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증기와 응축수가 섞여서 버킷 내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응축수라는 거는 비중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체류할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 체류하게 됩니다. 근데 증기라는 건 어때? 증기라는 거는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버킷 외부로 못 나가요. 이 버킷 상부에 이렇게 체류하게 돼요. 자, 이때 계속해서 증기와 응축수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서서히 증기의 양이 증가합니다. 증기의 양이 증가하면은 이 버킷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변을 위로 올려가지고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증기가 많을 땐 닫혀 있는 거야. 왜? 증기가 많은데 열어버리면 증기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증기가 식어서 응축수로 서서히 변하죠. 서서히 변하면은 이 증기의 양이 줄어들어요. 증기의 양이 줄어들고 응축수의 양이 늘어났다. 그럼 응축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차오릅니다. 차올라 상부까지 이렇게 차올라요. 그러면 이 증기의 양이 줄어들면 부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버킷이 서서히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요 변을 내리면서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응축수는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죠. 응축수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버킷 트랩이에요. 그래서 버킷, 바구니를 엎어놓은 모양의 버킷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버킷 트랩. 그래서 기계적 트랩인 이유는 요 버킷 안에서 증기와 응축수의 비중차를 이용했죠. 그래서 기계적 트랩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버킷이라는 기계장치를 썼고 플로트라는 기계장치를 썼기 때문에 기계적 트랩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계적 트랩의 종류, 플로트와 버킷이 있다라는 거, 종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온도 조절식 트랩에서 줄 거 씁니다. 포화수와 포화증기의 온도차를 이용한 방식. 그래서 종류로는 바이메탈 트랩과 벨로즈 트랩이 있고요. 이때 바이메탈이라는 거는 앞에서도 한번 했는데 생긴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횡격막처럼 생겨서 온도가 늘어나면, 즉 열을 받으면 온도가 이렇게 늘어나면 얘는 팽창하고 온도가 줄어들면 수축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열을 받아서 늘어나고 수축하는 원리를 이용한 녀석이 결국은 온도 조절식 트랩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 온도 조절식 트랩을 다른 말로 열동식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바이메탈이나 벨로즈 트랩에 대한 설명을 주고 답에서는 열동식 트랩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동식 트랩인 이유는 뭡니까? 열을 주면은 늘어나고 열을 뺏으면은 이 수축하잖아요. 그래서 열에 의해서 동작한다라고 해서 열동식 트랩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류는 뭐 바이메탈, 벨로즈 해가지고 작동 원리 같은 경우는 제가 벨로즈 트랩만 그려뒀습니다. 벨로즈나 바이메탈이랑 똑같아요. 책에 그림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벨로즈 트랩을 설명하면은 일단 여기에서 증기와 응축수가 들어오겠죠. 응축수. 이때 증기의 양이 많으면은 이 벨로즈가 팽창하겠죠. 왜? 증기의 양이 많으면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래서 이 벨로즈가 팽창하면서 변을 밑으로 밀어버리면서 닫아버립니다. 그럼 증기가 많을 때는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증기가 식고 응축수의 양이 많아지면 얘가
수축하겠죠. 왜? 액의 온도가 당연히 낮을 테니까. 그래서 수축하면서 응축수를 내보내주는 형식이에요. 자, 응축수만 나갑니다. 그래서 증기의 양이 많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고 응축수의 양이 많을 때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즉 이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조절식 트랩인 거고, 종류로는 바이메탈 벨로즈가 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바벨 이 뭡니까? 아령이죠. 아령, 바벨, 온도 조절식 바벨,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연력학적 트랩에서 포화수 또는 포화증기에 줄 것입니다. 연력학적 특성차를 이용한 방식. 그래서 종류로는 디스크 트랩, 오리피스 트랩이 있고요. 이때 디스크 트랩이라는 거는 증기에 의해서 디스크가 위쪽으로 이렇게 열려요. 그럼 증기는 상부에 잠시 체류하고요. 응축수는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증기가 다시 응축수로 변해가지고 지나가고 증기의 양이 줄어들면 디스크가 이렇게 내려가서 닫히는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오리피스 트랩이라는 거는, 오리피스라는 노즐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노즐이 갑자기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증기와 응축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갑자기 배관이 좁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교축 현상이 생깁니다. 교축 현상이 생기면은 여기에서 압력과 온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 증기의 압력과 온도가 확 떨어지니까 증기가 식을 거 아니야. 식으면서 응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기가 모두 응축수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를 통과하면은 증기가 모두 응축수로 바뀌어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리피스 트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적 트랩의 종류 두 가지, OD 이렇게 외우세요. OD, 연력학적 OD, 올이 아니고 OD,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증기 트랩의 큰 분류 세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요. 이제 그 밑으로 넘어가서 어드바이스에 보시면 트랩의 구비 조건 해가지고 나옵니다.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동작이 확실할 것. 당연하죠. 열 때는 확실히 열고 닫을 때는 확실히 닫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내식 내마모성이 있을 것. 자, 내식이라는 거는 부식이 잘 안 돼야 된다 이 소리고, 내마모성이라는 거는 마모가 잘 되면 안 된다 이 소리죠. 마모에 견디는 성질, 내마모성. 그래서 내식성, 내마모성이 있을 것. 그다음 세 번째, 마찰 저항이 작고 단순한 구조일 것.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응축수를 연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 그렇죠. 응축수를 한 번만 배출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응축수가 많으면 열어서 배출해주고, 다시 응축수가 줄어들면 닫았다가 응축수 늘어나면 다시 열어서 배출해주고, 이렇게 응축수를 연속적으로 계속 배출해줄 수 있을 것.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공기의 배제나 정지 후 응축수 빼기가 가능할 것.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플로트 트랩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플로트 트랩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플로트가 있고 이렇게 이제 변이 설치되겠죠. 이때 증기와 응축수가 넘어옵니다. 증기와 응축수가 넘어오게 되면 응축수는 하부에 고이고 증기는 상부에 고이는데, 이때 상부에 증기 말고도 불응축가스라는 게 존재해요. 불응축가스 뭔데? 공기. 공기라는 걸 왜 불응축가스라고 부르냐면은, 공기는 액화되지 않아요. 식어도 액화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상부에 공기가 빽빽하게 차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불응축가스가 가득 찬 겁니다. 그러면 이 플루트가 이 응축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공기가 가득 차게 되면 공기압이 플루트를 눌러버려요. 그러면 수위가 높아져도 얘가 못 떠오르는 거야, 플루트가. 그렇기 때문에 운전 중간중간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다, 불응축가스가 체류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에어변을 설치해가지고 이 불응축가스를 중간중간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상 작동하겠죠. 그리고 이제 운전이 정지되었을 때는 트랩 내부에 이물질이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응축수를 빼줄 수 있는 드레인관을 설치해 줘야 돼요. 드레인관. 자, 그 말이 마지막 그 구비 조건이 되겠죠. 공기의 배제나 정지 후 응축수 빼기가 가능할 것, 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트랩의 용량에서 증기 트랩의 용량은 응축수의 시간당 배출량 단위 줄 거 주세요. kg/h로 표시한다.
그 다음 넘어가서 밑에 트랩 고장의 분류에서 트랩이 뜨거울 때, 트랩이 차가울 때 돼 있는데 요거는 트랩이 뜨거워지는 원인과 트랩이 차가워지는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랩이 뜨거울 때 먼저 보면은 기억에 트랩 용량이 부족하다. 그렇죠. 보일러보다 트랩 용량이 작으면은 이 넘어오는 증기 양은 많은데 이 증기를 다 흡수해서 응축수로 배출할 수 없으니까 증기가 트랩 내부에 계속 체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랩은 뜨거워지는 거고. 그 다음 니은에 밸브의 마모, 요거는 예를 들어서 트랩이 있고요. 이쪽 편이 트랩의 입구라고 하고 이쪽 편이 트랩의 출구라고 한다면 이 출구 측의 밸브, 뭐 예를 들면 플로트 트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플로트 트랩은 요 출구 측에 밸브가 달립니다. 물론 이 트랩의 종류에 따라서는 입구 측에도 밸브가 설치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출구 측에 밸브가 달려있다. 그러면 이 출구 측 밸브가 마모돼 버리면 결과적으로 출구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입구에서는 계속 증기와 응축수가 들어오는데 배출을 못 시키니까 당연히 이 트랩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 다음 디귿에 이물질 혼입 시 이물질이 출구를 막아버리니까 당연히 또 온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리얼의 벨로우즈 손상. 자, 이거는 벨로우즈 트랩에서 벨로우즈가 손상돼 버리면 응축수를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트랩의 온도는 올라갈 거고요. 미음의 바이메탈 변형, 이것도 벨로우즈랑 똑같죠. 바이메탈이 변형돼 버리면 응축수를 제대로 배출을 못 시키니까 온도는 올라갈 거고. 그 다음 비읍에 배압이 높을 때 돼 있는데 이 배압이라는 건 뭐냐면은 배압이라는 게 배출 압력입니다. 즉 응축수 배출 압력을 배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배압이 결국은 출구 압력이잖아요. 이 배압이 높을 때, 즉 입구 압력보다 배압이 높아버리면 압력은 어디로 갑니까?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응축수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다 보니 결국은 트랩의 온도 역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트랩이 뜨거울 때의 원인 다 알아봤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 트랩이 차가울 때, 자, 기억에 밸브의 고장. 트랩에 따라서는 입구 측에 밸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측에 밸브가 탁 막혀버리면은 이 증기와 응축수, 뜨거운 증기와 응축수가 이 트랩 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트랩은 식어버려요. 그래서 트랩은 차가워지는 거고, 그 다음 니은에 스트레이너의 막힘. 스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트랩의 입구에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너는 모든 장치의 입구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요 입구에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스트레이너의 역할이 뭐냐면 이물질 제거예요. 그래서 트랩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데 이 스트레이너가 이렇게 막혀버렸어. 그러면은 고온고압의 증기와 응축수가 들어갈 수 없으니 트랩 역시 식어버리겠죠. 그래서 트랩이 차가울 때의 원인은 밸브 고장, 스트레이너 막힘 등이 되겠더라.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트랩의 설치 시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레인 배출구에서 트랩 입구의 배관은 굵고 짧게 한다. 요거는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트랩 입구의 배관은 트랩 입구를 향해 내린구배가 좋다. 자, 그래서 이 트랩 입구의 배관은 입구를 향한 내린구배가 좋다. 이 말은요, 우리가 보일러를 가동하다가 정지했을 때 배관 내부에 있는 증기가 식어서 응축수로 변하죠. 그럼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트랩 쪽으로 이동해 있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 트랩에 고여 있어야지 순간적으로 다시 가열했을 때, 운전했을 때 수격작용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 쪽으로 내린구배를 한다. 구배라는 게 기울기예요, 기울기. 자, 다음 세 번째, 트랩 입구의 배관은 입상관으로 하지 않는다. 입상관이라는 거는 건물이 이렇게 여러 층으로, 높은 층으로 돼 있을 때 위층으로 올리는 관을 입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는 관은 입구 측에 설치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트랩 입구의 배관은 보온하지 않는다. 그래서 냉각 레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되고 이 증기를 치출해서 방열기 쪽으로 보내게 되죠. 이렇게 방열기 쪽으로 보내고 방열기에서 열교환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환수를 이렇게 되돌립니다. 응축수와 증기를 되돌리는데 요 환수 라인에 트랩을 설치해요. 트랩을 설치하는데 트랩을 설치한 이 전단 배관 대략 뭐 한 1.5m 이상입니다. 1.5m 이상의 배관은 냉각 레그로서 얘는 나관을 설치합니다. 나관이라는 거는 보온되지 않는 노출관이에요. 노출관.
자, 그러면 왜 유독 트랩 입구 측으로 들어가기 1.5m 이상 전단에서부터는 노출관을 설치하느냐? 원래 이 보일러의 배관이라는 거는 모두 보온을 합니다. 단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두 보온을 하는 게 원래는 가장 좋아요. 자, 근데 이 증기 보일러에서는 이 트랩으로 들어가기 1.5m 전단부터는 보온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 트랩 출구 측은 또 보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온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주증기관 같은 경우는 뜨거운 고온과압의 증기가 치출되잖아요. 그러면 이 뜨거운 고온과압의 증기가 예를 들어 보온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외부에 그 차가운 공기, 겨울철이잖아요. 차가운 공기랑 열교환을 한단 말이야. 그럼 증기 중에 있는 열량이 외부로 손실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증기가 식어버리죠. 식어버리면은 잘못하면은 응축돼서 응축수로 변한단 말이야. 그럼 증기와 응축수가 섞여 다니다가 수격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온을 하는 이유는 열 손실도 방지하고요. 수격작용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한수관도 똑같죠. 응축수 내부에 있는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온을 하는 건데 유독 트랩 들어가기 한 1.5m 전부터는 노출을 하래요. 보온하지 말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트랩이라는 거는 입구 측에서 증기와 응축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출구에서는 응축수만 배출이 되는 장치란 말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입구에 증기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응축수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비율상. 당연히 응축수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겠지. 그러면 이제 응축수 배출하기가 더 쉬울 테니까. 그러므로 1.5m 이상 정도를 노출시키면 어떻게 돼? 외부에 있는 차가운 공기랑 열교환하니까 증기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최대한 증기의 양을 줄여서 트랩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냉각 레그. 즉 트랩 입구 측 한 1.5m 이상 관을 노출시키는 거를 모두 냉각 레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개념 잡기 문제 나오죠.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온도 조절식 트랩으로 응축수와 함께 저온의 공기도 통과시키는 특성이 있으며 진공환수식 증기배관의 방열기 트랩이나 관말 트랩으로 사용되는 것은 해서 자, 요거 첫 번째 줄에 그 포인트가 있어요. 온도 조절식 트랩이래요. 그러면 일단 1번 버킷 트랩은 기계식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일단 넘어갈게요. 3번에 플로트 트랩 뭐예요? 요것도 기계식 트랩이에요. 그 다음 4번에 매니폴드 트랩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2번에 보시면 열동식 트랩, 이거는 뭡니까? 온도 조절식 트랩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열동식 트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 조절식 트랩은 두 가지 바이메탈 벨로즈형이 있었고 이 두 가지 모두 열동식 트랩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2번 열동식 트랩이 되겠네요. 자, 그 밑에 보시면 7 증기 헤더 해서 나옵니다. 쭉 읽어보면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한 곳에 모아 일시 저장한 후 사용처에 알맞게 보내주는 장치로 일종의 분배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분배기라고 볼 수 있다. 요거 줄 거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헤더 크기 해가지고 줄 거 씁니다. 헤더에 부착되는 가장 큰 증기관 지름의 2배.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69페이지에 사진하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라는 게 뭐냐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죠. 보일러가 설치되고 물이고 이제 증기가 발생되면 증기를 사용처에 보내주게 되는데 우리 엄청나게 큰 건물들 있잖아요. 뭐 아파트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커다란 빌딩들에는 한 번에 보내주면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열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증기를 헤더에다가 모읍니다. 최초. 그래서 주증기를 이렇게 헤더에다가 모아줍니다. 그럼 요 헤더에 증기가 꽉 차 있겠죠. 그럼 이제 요 헤더에서 각실에다가 배관을 연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각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이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각 배관에 밸브들이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밸브들이 이런 식으로 다 달려있어요. 주증기 역시 주증기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때 최초 요 주증기 밸브 탁 열면 헤드에 증기가 가득 차죠? 그러면 이제 사용처에 뭐 호텔이다. 예를 들어 호텔이면은 뭐 1, 2층에 사람이 없고
3, 4, 5, 6층에 이제 사람들이 묵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1, 2층은 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 2층은 잠궈버리고 3, 4, 5, 6층만 다 열어가지고 사용처에 알맞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요런 게 헤더입니다. 헤더. 그래서 일종의 분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보내주는 헤더도 있고요. 반대로 돌아오는 헤더도 있겠죠. 환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수 헤더가 설치되면 방열기 생략할게요. 이런 식으로 배관이 이렇게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작네요.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환수를 받아가지고 환수를 되돌려주는 이렇게 환수 헤더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내준다라고 해서 요거를 서플 헤더 또는 뭐 증기 헤더라고 하고요. 되돌아온다라고 해서 요거를 환수 헤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헤더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8 증기 추결기에서 나오죠. 요거 줄 거 주세요.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량이 소비량에 대해 과잉했을 때 증기를 저장하고 발생량보다 소비량이 많아졌을 때 저장한 증기를 방출해서 증기의 부족량을 보충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 증기 추결기는 그 다음 줄 거 주세요. 여분의 증기를 물로 바꾸어 저장하는 것이며 방식은 변압식과 정압식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증기 추결기라고 해가지고 자, 요 축자가 뭐냐면은 증기를 축적한다, 저축한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이렇게 있어요. 보일러에서 100이란 증기가 발생이 됐어. 그래서 요 100이란 증기를 방열기에 보내줬는데 이 실내 부하가 크게 높지 않은 거야. 높지 않다 보니까 방열기에서는 50만 사용해도 엄청나게 따뜻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여기에다가 뭐 탱크를 설치한다던가 해가지고 그 나머지 50을 잠시 저축했다가 사용하는 형식이에요. 이런 거를 모두 증기 추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기 추결기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자, 첫 번째 변압식과 그럼 두 번째 정압식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변압식은 압력이 변하는 방식이고요. 정압식은 압력이 변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변압식 읽어볼게요. 탱크 내에 여분의 증기를 불어넣어 그 열을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그 압력을 낮춰 증기로 꺼내어 쓰는 방식. 그래서 송기 계통에 설치한다. 요 줄 거 주시고요. 자, 이 변압식이라는 거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증기가 발생돼서 방열기 측으로 보내지게 되죠. 자, 이때 100이란 증기가 발생해서 여기 100을 쓰면 참 좋겠지만 얘는 50밖에 못 써. 그럼 50은 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그 50의 증기를 탱크 내부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탱크 내부에서 식어서 사실상 응축수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쪽에 이제 부하가 늘어난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진 거지. 그러면 이 50의 증기를 더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응축수 상태로 있단 말이야. 식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응축수 상태로 체류한단 말이야. 물론 온도는 좀 미지근하겠지만 그래서 이 50의 응축수를 어떻게 하느냐면 탱크 내부의 압력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면 쉽게 증발하죠. 그래서 압력을 낮춰가지고 응축수를 증기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이 증기 상태로 바꿔가지고 송기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변압식이에요. 압력이 변했죠. 압력을 낮췄기 때문에 압력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응축수를 증기 상태로 바꿔가지고 보내준다. 그래서 변압식. 그리고 이 녀석은 요 배관의 송기 라인, 보일러의 송기 라인에 설치한다. 요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정압식 나옵니다. 보일러의 급수 중에 여분의 증기를 집어넣어 그 열을 저장시켜 같은 압력으로 하고, 자, 같은 압력 줄 거 주세요. 정압식, 압력이 변하지 않았다 이 뜻이죠. 압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줄 거 씁니다. 고온급수를 이용할 수 있는 증기량을 증가시킨 방식. 그리고 맨 끝에 갈로에 보시면 급수계통에 설치한다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정압식이라는 거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일단 방열기 쪽으로 가는 관이 있겠죠. 방열기 쪽으로 가는데 요게 방열기. 이때 요 탱크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보일러 쪽으로 들어가는 급수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급수 라인이야.
그러면 이 100이라는 증기를 발생시켜서 방열계에서 50을 쓰고 나머지 50은 어떻게? 급수 라인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를 가열시켜서 넣어주는 형태입니다. 이때 급수를 예열하기 때문에 어차피 압력의 변동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압력 하에서 증기를 추결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이 녀석은 정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증기 추결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어드바이스에 보시면 증기열을 저장하는 매체는 뭐였습니까? 물이죠, 물. 요 탱크 내부에서도 응축수라는 물로 저장되었고, 여기서 물론 잉여증기를 급수 라인에 보내긴 하지만 급수 라인에 보내면서 급수랑 만나가지고 그 증기들은 다 뭘로 변하는 거예요? 급수, 물로 변하는 겁니다. 대신에 물이 살짝 데워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증기를 저장하는 매체는 물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별표해 주시고. 자, 그 밑에 9 온도 조절 밸브에서 나오죠. 사용 증기나 온수의 설비 온도를 일정 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금속. 그리고 그 다음 줄 거 주세요. 감온부에 의해 자동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밸브이다. 그래서 요 감온부라는 게 온도 센서입니다. 그래서 요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싱크대 밑에 이렇게 열어보면 가정에도 설치하는 경우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대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밑에 분배기가 있습니다. 분배기 그 위에 이제 온도 메다라 그러죠. 그 온수가 들어오면은 온수량을 측정하는 메다기가 있잖아요. 그 메다가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온수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난방비가 좀 늘어나는 거고, 온도 조절기에서 온도를 조정하는 거야. 그러면 26도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26도보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밸브가 탁 닫혀버리는 거고, 그리고 26도보다 온도가 낮아지면은 밸브가 탁 열려서 온수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첨부해드린 사진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집에 있는 그 온도 조절기, 메타, 그리고 센서거든요. 그 참고해서 보시고요. 물론 집 구조에 따라서 그 싱크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작정 싱크대 열고, 쌤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저도 곤란하고, 찾아보시면 있는 집도 있고 아마 없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은 첨부해 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그 우측에 보시면 참고에 보면은 감온부의 방식에 따른 종류에서 요 세 가지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바이메탈식, 증기압력식, 전기저항식. 요 세 가지는 좀 외워달라. 그래서 온도 조절 밸브의 종류는 요 세 가지입니다. 바이메탈, 증기압력, 전기저항식. 자, 요렇게 하고요.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